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에는 걱정, 부담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겠지만 또 걱정 없이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그 집, 부동산 관련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당장 거주해야 하는 집 때문에 또 땅이 있으면 땅 때문에 또 소갈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법무법인 이경애 최진정 변호사 모시고 그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변호사 최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에 남자에서 월요일에 변호사를 하기로 하셨어요? 네. 속을 풀어드리려면 남자보다는 변호사가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주택, 아파트, 땅과 관련한 이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부동산 소송 점점 늘어나고 있다죠? 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변호사 업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그 분쟁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특히 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만들다 보면 거기에 분쟁이 있기에 마련인 것이죠. 네. 저도 10대 대형펌에서 건설 부동산 팀장으로 해서 수백 건의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상당수가 부동산 관련이었습니다. 네. 작게는 정말 이웃집하고의 경계 분쟁을부터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아파트 관련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장밋빛 개발 전망을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덜렁 아파트만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수백 명 어떤 수분양자를 상대로 소송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정말 서민들로서는 집 한 채, 이 아파트 하나가 전 재산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경우보다 고민이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같이 이렇게 집값이 정말 하루 저녁 자고를 하면 오르고 또 그러는 것 같아요. 한동안 부동산이 주춤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안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은 이른바 떴다방이 새로 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서 강남에는 좀 주춤해지고 대신 오늘 또 신문에 봤더니만 아파트를 잡으니까 옆에 있던 오피스텔에 또 떴다방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은 걱정 말고 싶은데 걱정이 하나 또 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그냥 남의 일 같다라는 생각으로 지내요. 그럼 좀 속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거니 그런 게 마음 비우고 사는 게 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사연이 들어왔는데 3년 전에 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요. 각종 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루어지질 않아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신 그런 네, 내용인 것 같아요. 사안이네요. 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입주자들과 함께 다시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대출 이자도 쌓이고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아파트 소송으로 인해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입주민들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된다고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특히 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쪽에 영종도 같은 데나 아니면은 청라지구, 송도 이런 쪽으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장밋빛 개발 전망을 하면서 국제 센터가 들어온다 또 외국 학교가 들어온다 얘기를 해서 네. 입주를 해봤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학교만 건물만 딸랑 있고 그 주위에 애들 보낼 초등학교조차 없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보면은 이 수분양자를 대리해서 이른바 허위 과장 광고 소송을 해서 승소했는 케이스도 있고 거꾸로 대기업을 대리를 해서 이건 허위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하는 서로 이제 상반된 역할도 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을 주신 분이 딱 이와 같은 케이스인데 제 소송해는 결과는 보면은 짧아도 2년 정도 걸리고 길 때는 한 3년씩도 걸리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같은 경우에는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해서 세대당 분양가의 한 10% 정도 내지 5%에서 한 5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원 정도 배상받는 케이스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점점 2심, 3심으로 가면서 기업 측 편을 좀 들어주는 판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심에 이겨놓고는 네.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한 푼도 배상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기 왜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란 것이 한마디로 건설사는 그겁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걸 했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개발 계획이 나오는 그걸 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했는데 실제로는 개발 계획을 했지만 그걸 하다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심지어는 학교조차도 짓지 않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거 많이 보잖아요 뉴스에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도 보면은 중학교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주위분들이 지금 데모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을 모아서 했는 아파트 때가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특히 어떤 케이스도 있냐 하면은 승소는 고사하고 이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면 불편을 감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개를 투자 목적으로 그렇죠. 분양받았다가 주위가 개발을 안 되니까 이게 전세도 안 나가고 팔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팔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결국 이자만 내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케이스를 허다하게 보이는데 네. 서민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이른바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때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점을 주의하면서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소송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카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 로펌들을 경쟁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한 변호사 사무실을 선정해서 소송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덥석 한쪽에서 어떤 변호사 사무실과 수의 계약하듯이 하지 말고 네. 여러 개 변호사 업계로부터 사무실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서 냉정하게 봐서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이 부분을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기대만 부풀리고 나중에는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8376님 단독주택 전세 기간인데 집주인이 바뀌면서 신축을 한다고 미리 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랑 복비 주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이러셨어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임대차 최초에 계약을 할 때 그때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돼 있는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임대차 기간 중에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것이 계약에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처음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통상 들어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은 새로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기간은 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바뀐 사람이 우리 털고 새로 지어야 되니까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그것은 아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 전에 나가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의 손해라든가 복비 또 이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아마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비랑 복비로 이제 조금 이렇게 타협을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말씀이시죠? 계속 지나가는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곤란하죠. 학군 이런 부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따르는 손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 조건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런 건 충분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네, 상황이니까요. 일단 7353님, 2011년 빌라 매입 등기 등본에 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집을 팔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다운 계약서니 요즘 높으신 어른들 청문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와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요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매매가를 등기부등본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기억에 2011년 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이제 매매 계약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은 법무사님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맡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 부동산 거래가 투명해졌다. 그걸 그렇죠. 통해서 했기 네. 때문에 향후의 거래에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1년 정도면 괜찮고. 예, 제 기억으로는 다른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무서에 신고할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입가를. 흥미로운 게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를 냈는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은
업계약서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나중에 말이냐 하면 갭할 때 그렇죠. 오히려 나중에 팔 때 그 차익이 크면 세금이 나니까 네. 오히려 업계약을 하는데 그 또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그대로 하는 네. 것이 국민으로서의 어떤 의무이고 조세 형평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야 속도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데. 그래야 이런 질문 안 합니다. 네. 자, 또 다음 사연 한번 소개해 볼까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과 재산 분할 및 이혼 소송을 하려 준비 중에 있는데 남편이 집을 부동산에 팔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려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뭐고 또 가처분 신청 시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질문은 사실은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네. 크게 봤을 때 부동산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송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이미 제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그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고, 네. 아직까지 향후에 이혼 소송을 할 것인데, 이혼 소송을 대비하는 취지에서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그곳을 관할하는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되지만, 네. 이혼을 이유로 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 원인으로 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이혼을 제기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그 관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관할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네. 다른 데 했다가는 가처분 신청을 해놨다가 이거는 여기 관할 아니에요 하는 사이에 팔아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관할이 어딘지 어디에 가처분 소장을 넣어야 될지가 중요한데 이혼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네. 전속 관할이라는 걸 알아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미 소송 중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제기했는 내용을 첨부를 해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넣으면은 상당히 용이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소송하기 전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혼을 해야 되는 사유 같은 것들을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그동안 어떤 이 부동산에 있던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관련되는 세금 납부를 했는 등 이 본인이 재산의 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소명을 해서 네. 이와 같은 신청을 하면은 비교적 용이하게 가압류 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참 살다 보면은 우리 의도와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좀 실무적인 예로를 말씀드리면은 네. 나중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게 소유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왔는데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로 이걸 가지고 왔다 이러면은 이게 살려는 사람이 이게 감정적으로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네. 사실 벌어지는 일들 종종 보거든요. 네. 정말 실무상 안타까운, 이혼만 해도 참 안타까운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그냥 그렇죠. 꺼려서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소송하는 과정에서 등기하는 과정에 등기 원인 부분도 좀 나름대로의 어떤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 도중에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판결 기간은 사실은 상대방이 얼마나 다투냐라는 문제죠. 아시다시피 네네. 삼성 일가 지금의 어떤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알고 있을 텐데 벌써 그게 한 3, 4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는 네. 반면에 부부가 서로 쿨하게 이혼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6개월 이내에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혼의 상처를 깊이 남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혼 기간은 빨리 짧게 만드는 것이 어떤 지혜로운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쟁 소송 이런 거는 안 하면 좋겠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네. 지금 또 사연이 또 하나 와 있는데요. 오늘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전세 살고 있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약 50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이고요. 제 전세금은 2억 3천입니다. 건물주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세금도 체납 중이라고 하네요.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권 설정을 하셨으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전세 살고 있다는데 이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법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 경우다라고 하고 네. 그 전세권이 등기가 1순위다라고 하면은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신에 말씀은 전세입니다만 한마디로 뭐 2억씩 2억 3천씩 이렇게 주고 임대차인데 거기다가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런 케이스도 기본적으로 전세과 기본적으로 같긴 합니다만 네. 결국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서 이 경매의 자료를 복사를 해서 봐야 된다. 한마디로 지금 그 문의 주신 분이 이 등기부상 내지는 아니면은 그 임차권 그 임대차 보호법상 1순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경매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기간이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도 보장되고 경락받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경매에 이제 나는 해서 돈 받고 나가겠다 해서 배당 요구를 하면은 1순위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선순위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임차인 내지 전세권자라고 하면은 법원에 가면은 내가 임대차 계약을 보여주고 하면은 그 경매 기록을 복사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그 기록을 보고 내 앞에 있는 선순위가 있는 건지를 일단 확인을 해보고 네. 좀 전에 봤더니만 세금도 체납 중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 그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당해세라고 해서 1순위보다 더 선순위로 해서 국가가 세금을 먼저 받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돼서 이 매각대금이 임대차 보증금보다 넉넉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세금 제하고도 충분히 받아올 수 있지만 체납된 세금이 상당히 많고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을 다 돌려받지 못할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우리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 나의 그 경매 검색을 들어가서 네.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법원에 좀 시간을 내셔서 가셔서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셔서 그 기록을 복사해서 내 순위가 몇 번째 순위인지 이 부분도 확인하는 절차가 제일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세를 이제 그 들어갈 때는 일단 그 깨끗한가 확인을 그렇죠. 해보고 예. 그리고 이제 1순위로 전세권 설정 그 등기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고 보통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려고 하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뭐 그 비용을 들다 하더라도 전세권을 하겠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임대차 보호법상에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확정일자 500원 꽝 바로 넣으면 그걸로도 되는데 세무서 가서. 그렇죠. 네. 그 상가는 세무서를 가야 되는 네. 것이고 보통 주민등록은 전입신고하는 그 동사무소에서도 해주기 주민센터. 때문에 네. 주민센터 아니면 네. 구청에서도 가능합니다. 네네. 반드시 도장 꽝 찍어 주십시오.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사연 하나 있네요. 문자 먼저 받고 갈게요. 8376님. 재개발 지역 물건을 팔았을 때 무이자 이주비 대출 받은 걸 사는 사람한테 승계 가능한가요? 채무 변경할 때 등기 완료하면 가능하던데 권리증 넘겨도 될까요? 그러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죠. 네. 근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그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할 때 포함시켜서 넘겨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계약상 특약으로 명기를 한다라고 하고 그 사실을 금융기관에 통지를 해서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출했는 그분이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아마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 부동산 사무실 공인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거래 관계를 실무적으로 잘 조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는 뭐 아무나 자기들끼리 어떤 개인 거래를 해서 어떤 복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케이스에서는 소탐 대실을 하기보다는 네. 신뢰할 믿을 만한 이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그렇습니다. 마련해야죠. 그리고 더불어 이게 부동산 사무실도 보면은 다 제대로 된 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사건이 생겼을 때를 커버해주는 부동산 공제를 드러나는 데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안 드는 케이스도 부동산 있거든요. 공제? 그렇습니다. 네. 부동산 사무실에 가면은 부동산 공제 그 가입 내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벽에 딱 붙여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실무적으로 한번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부동산 공제라는 거. 쉽게 말하면 보험인데 네. 공제에 가입하는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네. 자. 또 한 분은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습니다. 월세도 체납 중인데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해도 갈 곳이 없다고 막무가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사실 여기 바로 직전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10시부터 거의 11시까지 이 건물 명도 사건을 조정을 하고 왔는데요. 이런 건으로요. 딱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 증명 레터를 하나 일단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을 해제하니까 언제까지 명도를 해 주십시오. 그거를 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면은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 증명 안 보내고도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공지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 않아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뭐냐면은 계약 기간이 그 자동 갱신되기 된 걸 방지하기 위해서 2달 전에 이제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월세를 주기로 했는데 2번이거든요. 연속으로 2번도 필요 없습니다. 그 10달째 되는 날 그 월세 제대로 안 주고 2달 지나서 또 한 번 하면 그 자체로서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와 같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했다는 이유로 그 내용 증명을 보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명도 소송을 할 때 그냥 명도 소송 본안 소송만 해놓으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을 임대를 줘버리면은 승소한 다음에 집행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본안으로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함과 더불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내지 처분 금지 가처분이란 보존 소송을 반드시 해놓아야 나중에 승소를 한 이후에도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사람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은 첫 번째 본안 소송 제기,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반드시 해둬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어 가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네. 오늘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따로 연락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승기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끝곡으로 정수라의 바람이었나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올 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